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의 행정구역 결정 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두 안건을 이르면 오는 2월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원율 익상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이로움 정책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올해 시정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태복원, 익산역 첨단화 등 5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에 행정구역 결정 절차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안건을 이르면 2월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시군의 이견이 커 당장 결론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대법원은 두 달 뒤 동서도로를 끼고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 관할로 인정했지만 군산시가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관할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공사가 끝난 신항만 방파제 역시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대법원이 김제 관할로 인정한 2호 방조제와 배상에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동서도로 행정구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6차 회의에 올라온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행정구역 신청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월 현장을 방문하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을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결정나지 않았고 위원으로 결정나면 위원 취지에 따라 1, 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립될 땅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 중분이도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다시 들어야 되고 혹시 필요하면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될 것이고 중분위원들이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위원들 간에. 일단 뭐 바로 판결을 낼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견이 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도전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체 10곳과 반도체 소재, 연료전지 등 15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도는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부가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선정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부족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응변전소 계약 전력 용량은 55메가와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은 30메가와트를 사용하고 있고 올해 새롭게 가동 예정인 전력 수요가 큰 2개 기업은 28메가와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전력 용량을 초과하면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군산은 자천타천으로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군산 지역 7개 농협을 비롯해 군산 원협과 군산 수협, 군산 산림조합 등 모두 10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입지자는 현재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평균 2대1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오는 4월 5일에 실시하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에 민주당 우종삼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종상 예비후보는 제8대 군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전과는 한 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오지성 예비후보와 민주당 강중구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도민과 출향 전북인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농협은행 전북도청 지점을 찾아 현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10만 원씩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 기부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10명도 되지 않는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2,792명으로 1년 사이 1,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수는 215개 학교로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3년 뒤인 2026년에는 신입생 수가 9,401명으로 예상돼 사상 처음 10,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작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다이로움 정책을 확대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묘년 한 해를 이끌어갈 시정 방향을 5가지 역점 시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우선 시민 모두의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시범 운영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하고 미술, 체육, 정원, 자원봉사, 고전 읽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1시민 1행복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원을 갖고 싶어하고 정원 아카데미를 운영을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지금 거기에 희망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다이로움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다이로움 택시의 확대 운영과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 다이로운 익산 여행 등으로 시민 모두가 다 이로운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올해 익산의 시정 운영 방향으로 5가지 역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년시청 본격 운영과 신중년 일자리 허브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생태보건사업과 고강도 악취저감 2단계 사업에 착수해 일자리 및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자원과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적 가치를 문화화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도전한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AI 기술을 이용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KTX 익산역 중심의 첨단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아파트 미분양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좀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익산은 지금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 수급 관계는 저는 어차피 시장에서 조율이 될 것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9,708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익산시. 시민 행복과 더불어 경제, 자연, 교통, 주거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1,056명으로 어제보다 5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7명 줄어든 620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9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00명입니다. 전주 956명,
군산 342명, 익산 27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달 1일 기준 0.97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 운반선이 침몰한 가운데 적재된 기름에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8시 53분쯤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1865톤급 화물 운반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91.5톤의 기름이 적재된 채 지금까지 바다에 침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양식장 어민들은 인양 작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계획이 없다며 기름이 유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15분께 미원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아내가 빨래를 하지 않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익산에서 총 22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소방서가 2022년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재산 피해는 작년보다 10.2% 증가한 13억 2,8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8명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고 구조 출동은 하루 평균 20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외부 활동이 늘어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이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폭설과 한파 기간 동안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의 재난방송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2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폭설이 내리면서 도내 14개 시군 3,679개 마을방송과 재난예경보 시설을 대상으로 동시에 재난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등 5개 시군 185개 마을방송과 재난예경보 시설에는 재난방송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송수신 장비에서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도내 재난예경보 발령이 무력화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군산시 인구가 전년보다 2,837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 2,467명으로 21년도 말에 비해 2,837명이 줄었습니다. 12월 기준 전달 대비 1,083명이 늘고 1,251명이 줄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관외 전출이 1,045명, 사망 197명, 말소 등 기타가 9명입니다. 순 감소가 많은 지역은 나운 2동, 조촌동, 나운 3동 순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는 2023년 학교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갖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유초, 고교 등 14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학력 신장,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학부모 교육, 학교별 특색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길 가던 8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40분쯤 전주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길을 걷던 80대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화물차 앞바퀴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하기 위해 주행하던 중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11분쯤 김제 용지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와 방울토마토 등이 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선별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내 석재 섬유업체를 지원합니다.
시는 120개 업체에게 환경시설 개선과 석분 운반비 지원 등 6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시설 개선 부문에서는 석재 업체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섬유 업체에게는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석분 폐기물 운반비는 업체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섬유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이 이달 20일까지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군 장교 출신이 익산 폴리텍대학에 입학해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입니다. 익산 폴리텍대에 따르면 55살 박민서 씨는 작년 3월 군 장교 전역을 1년 앞두고 익산 폴리텍대학 산업설비과에 입학했습니다. 박 씨는 용접, 배관, 공조 등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시설 관리자로 지난해 11월에 취업했습니다. 박 씨는 취업 후에도 특수 용접 기능사와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까지 합격하며 입학 1년 만에 총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군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7개 중소기업이 군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성현, 울림환경기술원, 웨니테크 등 7개사입니다. 이들은 신규 고용 증가율과 군산시민 채용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리를 추가로 보전받고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군산의료원이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군산의료원의 종합점수는 95점으로 종합점수 전체 평균인 72.9점과 종합병원 평균 84.8점에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8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오는 28일까지 설맞이 특별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30개 업체 127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과 종합선물세트, 고단백 반찬 8종 세트 등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국시클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쇼핑몰인 푸드폴리스 마켓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의 성은교회가 신년을 맞이해 소룡동 18개소 경로당에 식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소룡동 착한교회에도 가입되어 있는 성은교회는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건 물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 왕국면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합동 왕국면민 혁신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강의와 문화탐방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왕국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